안녕하세요. 대익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취미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취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취미를 한 가지씩만 얘기해도 영상 아예 한 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제 취미를 좀 소개하는 차원과 이 취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또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취미가 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냥 제 취미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삶의 질을 뿌리째 바꾼 취미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취미가 제 삶의 근간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취미로 인해서 제 삶의 변화, 제 삶의 뭐 마인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뿌리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보이시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면은 가장 최근에 시작한 취미에서 제가 이제 최고의 취미를 발견한 취미인데 첫 번째가 요리죠. 저는 원래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도 저는 밥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진짜 3개월 내내 라면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겨우 호주에 가서 밥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먹었던 음식이 소세지를 구워 먹는 게 진짜 전부였었어요. 국을 끓일 줄도 몰랐고 그 사소한 밑반찬 하나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볶음밥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삶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비를 진짜 좀 아껴보기 위해 가지고 엄마한테 원래는 이렇게 좀 음식을 부탁했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생활비를 좀 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그 생활비로 한번 잘 꾸려 갖고 볼게 라고 하는 희대의 말실수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건데 된장찌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요리를 차츰차츰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제 생활비를 좀 아껴보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요리에서 정말 최고의 취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평일 이렇게 많이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언제 꽃을 피웠냐, 술안주를 만들어 먹게 될 때부터 제가 이 요리에 꽃이 탁 피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요리에다가 술안주를 먹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차 만족을 하면서 엄청나게 뿌듯해 하다가 또 요리를 또 해보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간 치고 하니까 제 손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똥손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유튜브 통해서 다 전체적인 간 있잖아요. 그것만 표준적인 간만 입혀도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그때부터 요리가 취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최근까지만 해도 요리를 취미로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죠. 그래가지고 요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요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먹을 때 뿌듯함하고 짜릿함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요리하기 전까지는 진짜 귀찮아요. 저도 바닥에 들어 눕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싫어, 오늘 시켜 먹을까, 이런 고민 저도 무수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거에 술안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상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리가 완성될 때 재미와 그 다음에 먹을 때 거기에 술안주에 한 잔을 탁 먹고 목을 딱 꺾었을 때 장면, 이거는 2번, 3번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차려진 음식에다가 탁 한 잔 먹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난다. 저는 요 하나에 모든 제 스트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저는 바로 요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리를 할 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취향에 맞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뭐 배달해서 시켜 먹는 음식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건더기나 아니면은 뭐 양념을 더 칠 수도 있고, 딱 완전히 수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딱 원하는 상황에 딱 맞게 세팅을 한다는 게, 저는 된장찌개도 예를 들면 끓일 때도 저만의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끓이거든요. 그런 거죠. 저는 보통 찌개를 끓일 때 늘 건더기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딱 말아 먹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된장찌개 끓일 때 유부를 꼭 넣거든요. 유부를 넣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부에다가 오뎅을 딱 같이 넣고 끓이는데, 그리고 또 뭐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맛살을 넣어요. 순두부찌개에다가 이렇게 약간씩 차별화를 두거든요. 그리고 또 찌개를 끓일 때 보통 두부를 잘라서 넣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부를 다 으깨요. 그냥 다 으깨가지고 넣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콩비지찌개처럼 이렇게 만들고, 순두부찌개나 뭐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두부가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뭉쳐서 그게 으깨가지고 하면은 그게 딱 입안에 넣을 때 그 식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부드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입맛에 딱 맞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성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거기에다가 먹는데 진심이어가지고 아끼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끼 한 끼가 매우 맛있고 매우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하면서도 또 느낀 게 이거였었어요. 결국 살아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저는 먹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물론 그 즐거움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다 고생했잖아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는 날이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시간도 있고, 오늘 딱 제 춤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딱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딱 한 잔 먹었을 때 그 즐거움, 이거는 다른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좋아하는 술안주에다가 한 잔 했을 때 그게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요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요리를 이렇게 사진에 보다시피 저는 요리를 하면은 되게 잘 차려진 거를 중시를 해요. 물론 평일에는 저도 대충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술안주를 먹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잘 차려서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세팅하는 재미도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렇게 양주하고 먹는 그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먹을 때 되게 잘 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제 삶의 분위기를 곧 만들어줘요. 제가 제 삶의 온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산뜻하고 따뜻한 온도 속에서 내가 한 끼를 맛있게 먹는구나. 약간 그런 온도를 만들어주고 분위기. 그리고 그만큼 잘 차린 음식은 저는 그게 곧 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차려진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잖아요. 그냥 정말 이쁜 맛있는 음식에다가 정말로 저는 음악도 틀거든요. 음악 틀으면서 그냥 한 잔 한 잔 탁 마시면서 하는 그 느낌, 모습을 상상하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곧 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물론 내가 다 음식을 요리하고 다 내 손에서 거친 것들이지만 저는 또 크게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막 배달 음식에서 먹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한 음식에 대해서 행복. 저는 요리가 제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효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엄마를 데리고 어디를 이렇게 데려간다거나 아니면은 고가의 선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고 10원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는 저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누나들도 하지 못했던,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자그마한 정성 하나로 큰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저는 그게 바로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고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차려가진 음식에다가 탁 엄마 오늘 하루 수고했어 딱 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왠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내가 봐도 감동을 느낄 것 같아서. 이게 또 배달 음식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내가 지금 정성을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제로 만들었고 딱 이 하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이 표정에서 나오는 거 그게 다 정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 봤을 때 또는 엄마가 봤을 때 이 하나의 내가 굉장한 공을 들였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리라는 게 바로 돈 안 들이고도 내가 나만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취미입니다. 피아노다. 원래 여기다가 이제 제 사진을 합성해볼까 생각했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너무 이 장면이 멋있어서인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저런 피아노에 딱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들으면서 딱 한번 포즈를 마음껏 취해보는 게 소원인데 현재 피아노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핫한 취미 중에 하나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하는데 이제 현재 저에게 있어서는 여자친구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고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 취미입니다. 거의 매일 친다고 봐도 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뭐 맨날 뭐 한두 시간씩 치는 건 아닌데 그 일하기 직전에 짬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뭐 짧으면 2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럴 때 핸드폰을 하지 않고 무조건 피아노를 쳐요. 그 조그만한 그 찰나의 피아노 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하기 직전에 피아노 한두 곡 정도로 딱 치고 가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1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한 3-4곡 쳐요. 연습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잘 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막 치면은 그게 저한테는 음악 감상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곡을 연습을 한 건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생각으로는 게임과 같다. 게임과 비견될 정도로 제가 피아노에 진심입니다. 정말 재밌게 배우고 있고 정말 재밌게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제가 칠 수 있는 피아노를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두 곡만 쳤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목표로 된 곡이 조금 많았거든요. 이 정도는 열심히 치어가면서 나중에 취미로 여기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배우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배운 게 이제 브라이언 크레인의 아마 다 모르실 텐데 이제 문라이즈란 곡인데 제 최애 곡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문라이즈,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거 류이치 사카모토 버전 이게 이제 되게 원래 버전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중급 버전 좀 쉬운 버전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스텔라의 First Step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About Time 테마 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베토벤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베토벤 곡을 꼭 쳐보고 싶은 게 제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칠 수 있는 곡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월광 소나타 우리 다 아시죠? 월광 소나타랑 그 다음에 비창 제가 비창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딱 2개를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볼레 비앙쉐라고 해서 루도비코 선생님의 노래인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마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루마의 데스티니 오브 러브 요새 제가 이거를 다시 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루마 노래 중에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 근데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가장 못 쳐요. 가장 어려워요. 4분짜리 곡이 제가 치면 한 40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여름날의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송곡 같은 건데 제가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누구를 약간 사모하고 싶을 때 나중에 그때는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사모하기보다 피아노를 쳐가면서 사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꼭 배워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10곡 정도를 하나 더 있다.
까먹었다. 여기에 위로라는 곡이 있는데 네, 위로라는 곡까지 해가지고 총 11곡을 제가 배우고 약간 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엄청 잘 치는 건 아니고 다 그냥 진짜 겨우 뭐 들을 만한 수준의 연주예요. 그 중에 몇 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곡들이 또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든 곡들을 치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저에게 준 영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제가 치면서 피아노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준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제가 친구한테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1순위고요. 왜냐면은 외롭거나 아니면은 뭐 심심하거나 뭐 그러면은 다들 친구한테 전화하든가 아니면은 막 좀 할 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서도 재미가 없고 근데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따분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보통 친구랑 통화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시간에 다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친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 좀 나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또 누구나 인간들이라면 뭐 내적 외로움이 있잖아요. 뭐 저도 제 삶이 비록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뭐 좀 이렇게 외로울 때도 있고 좀 심심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내적 외로움을 달래지는 유일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지에서는 이제 피아노가 되는 거고 음지에서는 이제 혼술이 되는 건데 늘 혼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지에서 기분 좋은 자기관리, 자기개발로는 피아노가 제 내적 외로움을 달래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의 여유, 이 심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평온해졌어요.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네, 굉장히 좀 여유가 있게 생겼죠. 피아노를 치게 되면서부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삶을 바꿔준 취미 세 번째를 소개를 하자면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이제 저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신이자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타까운 거는 요새는 조금 글을 못 쓰고 있죠.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글이 거의 다 써봐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는 동기가 크게 안 느껴져서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긴 글 형식의 글을 이제 제가 더 이상은 잘 안 쓰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그냥 짧은 에세이 정도만 가끔씩 쓰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취미, 요리랑 그 피아노를 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저에게 해주었던 가장 고마운 존재는 저에게는 글쓰기입니다. 그나마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가장 늘 좋아하는 취미 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이전에 성과들이 화려했죠. 글쓰기로 이룬 성과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물론 그 전에는 다양한 독후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있었고 블로그에도 글을 무수하게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통해서 글쓰기 훈련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영어 독서가 취미입니다라는 제 자기계발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셀프로 자가로 한번 그냥 출판해본 생각대로 산다라는 제 에세이, 개인 에세이가 있고요. 이 생각대로 산다를 이제 조금 개정해서 시장에 내놓은 게 호주 반평집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이라는 에세이로, 결국엔 저는 제 에세이도 내보고 자기계발서도 내보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도 원래는 내적 이렇게 좀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허영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계속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2권 분량의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글을 썼는데 지금은 초안만 나왔고 수정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비망록이 된 거죠. 제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굳이 제가 책으로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기억력이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으로까지 결부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책이랑은 별개로 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차려진 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2권 분량의 글을 한 2년에 걸쳐서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쓰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글로는 뭘 쓰지는 않고 이렇게 이거에 이제 조금 변형된 게 지금의 유튜브죠. 다른 방식으로든 제 생각을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는 글쓰기에서 유튜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제 소중한 취미가 된 거죠. 저에게 글쓰기란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감정의 배출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행히도 예전에는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과거에는 글쓰기 단 한 가지였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피아노로도 그 감정을 배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요리도 최근에 배웠으니까 그거 하면서도 제 모든 좀 이렇게 그 감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렇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글쓰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글쓰기가 한때 제가 사는 원동력이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뭐 진짜 투잡하고 진짜 일에 미쳐 살 때도 글 어떻게든 한 편 써보겠다고 블로그에 글 한 편 남겨보겠다고 왜냐면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블로그에 글이라도 한 편 안 쓰면은 너무 제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시간 나고 짬내가지고 뭐 잠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막 블로그에 글 쓰고 그 글 하나에 행복해하고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글이라는 게 제가 사는 원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글을 쓸 때마다 어쨌든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생각을 밝히는 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존재하는 이유를 계속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 하면서 제 생각을 옮기는 장이 되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제 생각을 계속 뭔가를 표현하는 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글을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저는 글을 언제든 제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다시 써볼 거고 계속 곁에 두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3가지의 제 인생의 삶의 뿌리를 바꾸어준 취미를 3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3개 다 쉽지 않은 취미인 거죠. 다행히 저도 진짜 제가 이 3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망하더라도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희망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또 다른 취미를 소개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